자, 임차인 자체가 non-use related legal compliance such as abandonment order served to green. 그죠? 드린한테 계고된, 그죠? 이 abandonment order 같은, 그죠? 법적인, 사용하지 않는 그와 관련된 법적인 준수 내용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혹을 한 거고, 또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6가지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커머셜 리즈, 즉 상업적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보수 혹은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을 결정하기 위해 있어서 6가지의 요인들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6가지 요인은 뭘까요?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게 구성요건, 그죠? 6가지의 팩터가 결국은 우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룰들이죠.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러한, 그죠? 소위 이런 형식의 표준계약서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미 미리 인쇄된 조건들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어떤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그죠? 뭘까요? 이러한 6가지의 팩터들이 이제 누가 책임 있는지, 그죠? 또 비용이 어느 정도로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번째 되어 있잖아요? 6번째. 이 6번째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룰들이죠. 따라서 뭘까요? 자, 이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된 그 임차료에 대한, 그죠? 이런 큐레이티브 액션의 비용. 한마디로 이제 큐레이티브 액션은 아까 지금 성면을 제거하는 비용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자, 15년 계약이 있어서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 임차료는 어떻게 돼요? 자, 한 달에 28,500원, 12개월, 15년이니까 자, 513만 달러네요. 절대적으로 225만 2천 달러. 실제로 이제 성면 제거 작업이 25만 2천 달러죠. 그래서 전체 비용이 우리가 받게 되면, 15년 동안에 받게 되면 513만 달러죠. 그 중에서 성면 제거 작업하는데 전문가가 이제 우리가 추계한 비용이 25만 2천 달러예요. 그게 4.9%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4.9%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 자체가 비교적 적고 짧고, 그 다음에 보수비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임차료에 비해서, 그죠? 많다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임차인에게 우리가 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명확한 우리가 랭귀지를 우리가 부여할 수 없죠. 부여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너무 커버리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이게 임대인의 책임일 수도 있죠. 자, 그 뜻은 뭘까요? 자, 여기서 뭘까요? 자, 4.9%니까, 자, 임차인의 15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4.9%만 더 내더라도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장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에 40%가 됐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비중이 높아버리니까. 이건 오히려 뭘까요?
이거는 뭐 임대인이 내야 될 정도로 소유권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용손 계약,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뭘까요? 자, 15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다 라죠. 긴 기간이다 본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15년이 롱텀 임대차 계약이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때 한마디로 전체 빌딩을 사용하고 또 실질적인 소유권에 대한 의무를 임차인한테 이전시킨 것 자체를 봐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전형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우리가 일하는 그 임대차 계약 자체는 봐서는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롱텀에 해당된다. 그죠? 롱텀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쇼텀에 있어서는,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 자체가 그 비용이 있는 보수 소유권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거죠. 테넌트들이 쇼텀에서 우리가 내가 그걸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근데 롱텀 같은 건 뭘까요? 그죠? 한마디로 아모타이즈 할 수 있는 거죠. 아모타이즈 코스. 한마디로 이제 긴 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우리가 긴 기간 동안, 15년인 긴 기간 동안에 비용을 이렇게 분산 처리해서 분산 처리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롱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랜드로드 리버셔너가 받는, 랜드로드 대부분 임차인이나 리버셔너는 주로 이제 프로파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를 주고 우리 같으면 다시 소유권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똑같은 임대인이 받는 이익보다는 이익과 비교해서 수리를 통해서 보수를 통해서 받는 임차인의 이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빌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그렇다고 성면의 제거 정도가 한마디로 임차인이 점유하고 나서 임대인한테 그죠? 이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성면으로 오염된 상태가 우리가 15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의 3년 차에 발견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클린업죠. 이런 성면 제거 작업 자체는 한마디로 나머지 12년 동안을 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의 전혀 기간으로 봐서는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효하다 하죠. 이익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인 우리가 성면 작업의 이익 자체는 한마디로 양 당사자의 동시에 이익이 되지만 실제로 임차인의 이익에는 더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 요건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우리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요구되는 그러한 치유 행위 자체가 구조적이냐, 사실상 비구조적이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보수 자체는 책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임대인한테 떨어지겠지만, 한마디로 이러한 부담에 대한 그죠? 명확한 표현 자체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마디로 왜
브라운 임차인 자체가 한마디로 구조적인 보수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볼 때 하지만 특별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죠? 보수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우리가 전가시킨다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사다. 일반적으로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충분한 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임차인 자체가 내가 구조적인 내가 보수를 맡아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도 자체는 결국은 임대차 계약의 어떤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성면 제거 작업 명령에 의한 이런 구조적인 작업 자체는 결국은 임차인의 책임에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목적물의 그 향유 정도가 실제로 방해를 받는지 이러한 그 성면 제거 작업을 하는 동안에 보면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임차인의 그 목적물의 사용 자체가 실제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법에 의하면 어떤 출연이 가능하냐 하면 양 당사자들이 임대인 자체가 그 보수 비용의 그죠?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방해를 받는다. 우리 사건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적물이 있다 그러면 이 목적물 자체에 우리가 실적으로 이걸 못 쓴다 그래도 여기서 뭐 한 8, 90%라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행위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뭐 이게 성면 제거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하더라도 이거 제거하고 나서 다시 쓰면 되잖아요. 12년 동안 그죠? 몇 달 걸리겠지만 뭐 몇 달 뭐 1, 2개월 걸리더라도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방해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기간 동안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달라지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임대인이 우리가 비용을 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상 기록이 이제 아직은 뭐 일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임차인이 결국은 이 성면 작업을 그죠? 우리가 위에서 결국은 쇼룸 자체를 방해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미 옮긴 거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방해, 그죠? 방해받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그죠? 성면 작업을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그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죠?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밸런스는 비교 형량하면,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떤 가능성, 양 당사자가 관련된 특별한 법이나 명령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양 당사자는 이 빌딩 자체가 성면이 있다는 것을 서로 몰랐었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그죠? 이미 수련된 경험이 있는 이런 임차인으로서 이 경험으로 봐서는 뭘까요? 이 빌딩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보더라도 성면에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그죠? 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한 또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린이라는 사람 비즈니스맨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조건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러한 요인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그 테넌트한테, 임차인한테, 그죠? 한마디로 의심 없는 테넌트한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건 참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 있는 임차인한테 우리가 이런 것이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처분적인 성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단할 땐 우리가 살면서 한마디로 임차인에 반한다 뜻이니까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요인, 6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의 조건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양 당사자들은 최소한 임차인 자체가 우리가 빌딩으로부터, 목적물로부터 성면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판례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판례까지 보게 되면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비용 부담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한 10분 쉬고 3가지죠? 3개의 판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쉬시죠? 예, 좋습니다. 네, 좀 쉬시죠. 네. 네. 자, 잘 쉬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3가지 판례인데요. 엑스레일, 그죠? 엑스레일이라는 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다 이제 신고 보상금을 타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고발하는 형태죠. 어떤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죠? 불법 행위를 우리가, 국가에 고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국가의 그 공무를, 그죠? 공무 집행 과정에서 한마디로, 이 수임을 받은, 그죠? 이런 기관에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위법 행위를 우리가, 인지하고, 바로 이제, 고발하는 형태죠. 고발하게 되면 이제 신고보상금을 타는 형태가 이제 뀌땀이죠. 뀌땀 형태의, 형태가 있고, 이게 바로 이제, False Claim Act죠. False Claim Act라고 해서 뀌땀 규정이 있죠. 뀌땀이 바로 이제 신고보상금을 타는 형식의 어떤 연방 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커니컬 엔지니어였죠.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는데 자신의 그죠? 과거의 그 사주네요. 대표를 이제 한마디로 소를 제기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기는 GDX라가 이 회사가 정부를 이제 속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방위 계약과 관련해서 성능 아마 테스트했는데 그 내용은 좀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여기 관할이 이제 아무래도 연방 관할이니까 연방 지방 법원에서는 한마디로 GDX 손을 들어준 거네요. GDX 손을 들어주고 윌슨의 그 불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기각하는 한마디로 이 사물관할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윌슨이 소를 제기하니까 결국 소를 제기한 케이스죠. 소를 제기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US Court of Appeal로 되죠. 한마디로 이제 원심에서는 GDX 손을 들어준 거고 항소심은 우리 봐야 되겠죠. 윌슨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좀 진기한, 그죠? 진기한 관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공적인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주장을 근거로, 그래서 퍼블릭 도메인은 공적인 영역이 이미 밝혀진 거죠. 이미 밝혀진 주장을 근거로 한 퀴땀 액션을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